함께 토지 고수를 청정하는 토지병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어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투자 용어인데 너무 복잡하게, 아니 복잡하기보다는 너무 남용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겠습니다. 준농림지, 준농림지 이런 얘기도 곧잘 쓰죠. 그다음 대체농 조정비, 농지 전용 부담금, 농지 보전 부담금 이런 말들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모르고 심한 경우는 대체 농지 조정비도 있고 농지 전용 부담금도 있고 농지 보전 부담금도 있나요? 하시는 분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따로따로 개념을 알고 계신 분도 있다는 거죠. 암기하니까 그렇죠. 암기하고 그렇게 남들 얘기하니까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농림지가 맞는 용어인가요? 간혹 인터넷상에서 토지 관련 글을 보다 보면은 정말 동떨어진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준농림지의 역사 한번 보겠습니다. 1994년 이전에는 준농림지에 농가주택과 근로자 주택만 순축이 가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준농림지에. 그러니까 농림지인데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처럼 준공업지역처럼 준농림지에 여기다가 가능했는데 1994년부터 주택 부족으로 인하여 준농림지역의 개발을 용 도로 이제 용도로 개발 용도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개발용이 아니고 개발 용도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때도 그래도 그때는 환경 오염 가능성 있는 솥밥 등 허용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요건만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도래로 수질 오염과 경관 훼손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 환경 오염 가능성 있는 건물들을 해준 겁니다. 그 지자체의 판단을 담당자의 판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난개발의 대명사, 너브호텔, 휴게점 등을 허가해 주는 지자체가 나오게 된 거죠.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환경 오염 가능성이 없느냐고 됐습니다. 이걸 누가 판단해요? 지자체 담당자가 판단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면서 허가 이렇게 낸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뭐 뒷거래도 있겠었겠죠. 뒷거래도 있고 뭐 불합리한 면도 있었을 겁니다. 돈 되니까 문의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오게 된 거죠. 그 난개발이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난개발이 그 당시에. 그죠? 이렇게 됐죠. 더군다나 아파트 건설 등 개발 사업이 있으면 중농지가 이렇게 용도지가 바꾸니까 폭발을 일정으로 보고서 그야말로 논밭에 아파트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임장을 다니다 보면은 아직도 논밭에 '이게 여기가 왜 아파트가 있지?'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 보면. 그래서 그 후유증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결국 뭐냐 이 준농림지 제도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커져 가지고 2002 년에 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탄생하면서 중농림 제도가 없어진 겁니다. 폐지된 거죠. 근데 아직까지 지금 몇 년 2020년 20 년이 지났죠. 아직까지 중농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쓰는 뭐 이해는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중농 농림지라서 개발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예전에는 이렇게 개발이 됐었습니까? 그러니까 농림지역인데 준농림 지역이다. 중농림이다. 아니면 관리 지역인데 중농림이다. 이렇게 말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은 결국은 개발된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을 곧잘 임장을 다니다 보면 쓰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중농림지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계획관리 지역, 뭐 생산관리 지역, 녹지 지역 용도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확하게 뭐냐를 물어야 됩니다. 그거 중농지역이니까 개발된다. 이렇게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의미를 알고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구시대 역사 속의 단어입니다. 요번에는 이제 또 뭐였냐면 대체 농지 조성비, 그다음에 농지 전용 부담금, 농지 보전 부담금 참 헷갈려요. 저 역시 아무 생각 없이 대화를 하다 보면 대체 농지
조성비라는 말을 씁니다. 저도 오랫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이게 입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금씩 쓰기는 해요. 근데 웃긴 것이 있습니다. 대체 농지 조성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왠지 경험 많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 고수 같은 느낌. 이게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거죠. 왠지 이거를 쓰면 대체 농 조성비, 농지를 대체한 거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농지를 다루었구나. 이렇게 하고 들이짐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농지 보전 부담금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진입자는 두 가지 다 있나?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신규 진입자들은 뭐랍니까? 둘 다 되는 줄 알아요. 농지 보전 부담금도 있고, 뭐라고 해야 될까? 대체 농 조성비라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전용 부담금도 있고,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체 농지 조성비, 농지 전용 부담금이란 단어는 공식적으로 없어졌습니다. 이제 모두 뭐예요? 농지를 보존하기 위한 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오프라인에서 뭐라고 했냐면 농보부라고 했습니다. 약자로 농보부 농지 보존 부담금 부담금입니다. 이렇게 부담금이죠. 그러니까 부담금입니다. 이게 꼭 아셔야 농지 보존 부담금이 이제 맞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왜 농지 보존 부담금을 바뀌었을까요? 예전에는 농지를 개발하고자 한다면 농지가 없어지니까 따로 농지를 만들자는 목적으로 대체 농지랑 농지 전용 부담금으로 이때 말을 만들었는데 따로 농지를 또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 부담금을 만들었는데 이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이름을 농지 보존으로 하여 농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농지는 뭐합니까? 보다 적극적 보호. 그러니까 농지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은 그쪽으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보존 쪽으로 또 활용하자. 이런 취지에서 탄생한 겁니다. 맞겠죠? 아무튼 뭐랍니까? 보존이라는 목적으로 인해서 바뀐 것입니다. 보존. 그러니까 이 농지 보존 부담금으로 뭐 합니까? 따로 대체 농지 만드는 게 아니라 농지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진흥적 농지를 얘기하겠죠. 그런 쪽으로 농지 보존을 위한 부담금으로 이제 농지 보존을 위한 활용 목적으로 하는 것이 더 맞다는 것이 맞지 현실적이죠. 그래서 농지 보존 부담금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농보부 농지 보존 부담금도 많습니다. 네, 그렇게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에 토지 관련 글을 보면 몇 번이나 우려먹은 글들을 현재 시점에서 재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보의 홍수, 어쩌다 보면 어떤 때는 정보의 쓰레기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 뭐 하나 둘 이렇게 퍼즐 잘 맞춰야지 이거를 남용하고 똑같이 하면은 오히려 법률적으로 혼동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머릿속은요 기존에 있는 그 어떤 그 단어들이 쉽게 안 잊어버립니다. 자꾸 뭔가가 들어오면 오히려 혼돈돼요. 그래서 판단도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러기 않기 위해서는 용어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투자 용어죠. 토지 투자 용어 정확히 알고서 구사해야 우리가 실전 투자자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정확히 알자는 취지에서 용어에 대해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준농림지 예전에 이제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진 단어다. 이렇게 없어진 단어죠. 없어진 단어다. 대체 농조성비 전용 부담금, 농전용 부담금, 농지 보전 부담금 다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지금은 뭐 농지 보전 부담금. 그러니까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부담금을 걷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농지 보전 부담금. 헷갈리면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농보부.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농보부 하면은 정확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됐죠? 네, 이상으로서 예전에 쓰던 이 투자, 토지 용어를 다시 없어진 거 정확히 알고 현재 쓰는 용어는 뭐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